안녕하십니까, 한국알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제주도의 땅값을 싹, 가격, 위치, 그 다음에 뭐 개발 호재, 어느 쪽에 어떤 곳이 좋고 정리를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5년간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전국의 땅값이 평균적으로 이제 38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상승돼 있는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런데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땅값이 뭐 67.8%인가 68.10%인가 제주도가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데이터, 어떤 기준 데이터고 어떤 통계를 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얕은 제주도 땅값이 많이 상승됐다. 그런데 또 상승을 한다. 그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전체 면적, 서울 면적의 3배인데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70% 가까이는 개발을 못하고 건축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가능한 땅. 제주도, 오늘 제목 그렇습니다. 건축 가능한 땅값의 이 실체라고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체 면적 약 70% 정도가 개발이 안 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30% 중에서도 뭐 맨지 빼버리고, 건축이 안 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의 부족한 부분 빼버리고 제어해버리고, 용도 지역상 또 건축이 되지 않는 토지가 있죠. 그리고 그런 거 제어해버리고, 그리고 나면은 전체 면적의 10%에서 15% 정도가 실제로 건축이 되는 토지고 또 거래가 되는 토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뭐 대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제외하고 저런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평수도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 소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 또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심지어는 뭐냐면 지금 농지법이 강화되었죠. 농지법까지 대입을 시켜가지고 나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다 제어해버리면, 실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도 많이 보시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각 부동산마다 이렇게 의뢰를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땅들이, 토지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 고객분들이 작년이나 올해 초에 제가 늘 그랬거든요. 토지는 가격 가지고 밀고 당기고 너무 하지 마시고, 내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제주도에 내가 뭐 세컨하우스를 짓겠다, 뭐 독채 펜션을 하겠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컨셉을 잡고 계시지 않으면 늘 기웃거리기만 하시고, 그래서 뭐 저뿐 아니고 다 모든 어떤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나 또 유튜브를 방송하시는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100명, 100분의 고객이 의뢰를 하시면 50%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 금액이, 일단 목적, 위치, 금액을 정확하게 컨셉을 잡지 않다 보니까 50%는 포기하고, 그 중에 한 10분의 1은 나 목적에 맞는 땅, 제주도 땅 꼭 할 거야 라고 해서 취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30, 40% 분들은 아직도 저번에 그거 못 사가 아쉬워요. 저번에 그 추천해 주는 거 괜찮은데 매매되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목적과 위치, 금액을 정하고 난 뒤에 발품을 팔아야 된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은 이 제주도 현재의 땅값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컨셉을 싹 잡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한 5등급으로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쭉 정해보고, 저번에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3등급으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A, B, C, D, E
단 여기는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좋은 것. 이 건축이 가능한 땅 A, B, C, D, E로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제외해야 될 건 뭐냐면 동지역, 시내, 서귀포시, 제주시, 무슨 동 하는 동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동지역과 인정을 같이 받는 것도 제외입니다. 뭐냐면은 어디냐면은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쪽 서쪽과 동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가까이 있는 애월과 조천, 그 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요, 안덕과 남원, 여기는 서귀포 시내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론 여기도 읍면 다니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가까운 곳. 왜 그러냐면은 같은 애월, 조천, 안덕, 남원이라도 시 쪽으로 가까이 접해 있는 거 있죠. 아니면 읍면 쪽으로 멀리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접되어 있는 거, 시 쪽으로, 시내 쪽으로 근접되어 있는 땅들은 제외입니다. 이 땅, 여기의 땅을 여기 A, B, C, D, E에 대입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A, B, C, D, E에 제가 설명하는 건 다 농지입니다. 농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쭉 보면 촌집을 찾는 분이 계신데 촌집은 이 건물값, 촌집이 흐르면 낡았다고 산 게 아니고 건물값은 영원이에요. 이거 영원. 낡았던 지금 현재 뭐 9억이 있던 모든 것은 다 건물값의 영원으로 보통 부동산 중개업에서 잡고 시작합니다. 다 뭡니까? 대지값입니다. 대지값. 대지값인데 왜 이게 촌집이 조금 더 비싸면 대지값 플러스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 뭐냐면 실제 농지에서 절차를 밟는 과정이 단축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값 플러스 절차상의 편리함. 그냥 뭐 리모델링해서 신고하면 되니까 이 절차상의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촌집이 참 낡았다고 뭐 오래됐다고 9억이라고 이거 뭐 사겠지 천만에 맞습니다. 건물값은 일단 영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대지값과 절차상의 편리함 때문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A값은 A는요 A는 일단은 메인도로 메인도로 여러분들 아시죠? 동쪽에는 번영로, 서쪽에는 평화로, 그 다음에 메인도로, 그 다음에 또 일주도로, 1132번, 1136번, 이런 일주도로, 이런 걸 말하면, 여기서 근접되어 있는 것이, 근접되어 있거나 접한 것. 물론, 평화로 번영로는 거기에는 건축이 다 제약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해안은 바로 해안 접하기 때문에 뷰는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 다음 중산간도 뷰는 당연히 좋겠죠.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B는 뭐냐면 B는 요런 데에 있어가지고 딱 접하진 않아도 근처, 이선, 그 다음에 여기는 뷰도 다 멀리서는 다 나오죠. 요런 게 이제 이선, B를 보시면 되고 C는 뭐냐면은 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근처 2선이라기보다 3선이다. 그런데 여기 특징들은 보면 C는 보면 작은 칠합지구 정도는 근처에 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뭐냐면요. 당연히 뷰도 관계없고 3선도 관계없는데 뭐냐면 내가 자동차로 움직였을 때 메인도로 진입하는 거나 주변 개발 호재 쪽에 진입하는 거나 보면은 한 10분, 15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내가 부도심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건 당연히 부도심, 칠합지구, 작은 칠합지구 이런 것도 근처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는 뭐냐면은 완전 나홀로 건축이 되는데 완전 나홀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중산간 쪽이 치우쳐져 있어요. 중산간에 보면 왜 여러분들
사다 해가지고 가보시면 밤 되면 완전히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땅들이 다 공통점 여기도 다 도로, 전기, 상수도 이런 건축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다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가격들은 보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뭐 500, 심지어는 애월 같은 경우에는 평당 제가 농지로 이야기하는데도 그렇습니다. 1000만원까지 갑니다. 제주도 현실이 완전히 A급 해안도로 접해 있고 뭐 메인도로 접해 있고 이런 경우는 보통 300에서 500 이렇게 가시면 농지 기준입니다. 이 농지 기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제일 인기 있는 땅이 이거죠. 100만원 전후입니다. 2선에서 여기 2선에서 그죠? 이렇게 바라보고 이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참 천차만별인데 농지 기준입니다. 뭐 70에서 한 80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들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 뷰하고 삼성도 아니고 그냥 내가 조용한 곳이죠. 조용한데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칠학지도 있습니다. 뷰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자동차로 10분 15분 움직이면 주변에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조용히 사는 그분들 이렇게 하는데 6, 70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공짜 땅이 없다, 눈먼 땅이 없다, 뭐 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경매를 보시더라도 실제 거의 시세에 준하는 낙찰이 돼버립니다. 요새 경매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홀로 땅은 뭐냐면 한 50을 보고 더 이상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런데도 찾는 분이 계십니다. 완전 나홀로입니다. 이 경험상 보면은 이걸 결국 낮에 땅을 보고 나는데 밤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이런 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이 되지 않는 땅을 볼까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 중에서도 이것도 A, B, C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자, 건축이 되지 않는 땅들도 아주 좋은 땅들이 있어요. 그런 건 A고 완전 맹지 C 같은 경우는 완전 맹지죠. 이거는 길도 어디 진입해야 돼. 길도 없고 상수도는 당연히 없죠. 이런 경우는 가격을 못 매겨요. 이거는 10만원 여기에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0만원 뭐 전후 주고 뭐 예를 들어 길도 없고 당연히 없죠. 이게는 그렇죠. 그 다음 B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도로 폭이 그냥 차는 들어가요. 도로 정도는 있다. 농사 지을 도로 정도는 뭐 한 1m 폭도 있고 2m 폭도 있고 겨우 돌아갑니다. 그 다음 전기도 땡겨올 수 있어요. 요 정도 뭐 상수도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요런 건 한 20만원 뭐 전후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A는 뭐냐면은 이 도로도 넓어요. 도로도 좋고 전기도 있고 그런데 단지 이 상수관로가 멀리 있다. 아니 건축을 하고 싶은데 너무 상수관로가 멀리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이 뷰도 되게 좋습니다. A급 이런 데는. 그죠? 그런데 이 뭐 용도지역상 때로는 용도지역상 또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갖춰져 있는데 상수관로가 애매한 땅 요런 경우는요 뭐 한 30에서 한 심지어는 한 60까지도 동지역 같은 경우는 60까지도 일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장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변수 이런 땅을 사시더라도 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면은 좋은 변수가 있고 나쁜 변수가 있겠죠. 뭐 예를 나쁜 변수는 아시나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주변에 혐오시설 많아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어딘지 몰라도 악취 이런 거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토목하기에 아주 너무 나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요런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좋은 변수는 또 뭐냐면 주변에 보니까 영어 교육도에서도 가깝다. 뭐 제2공항도 가깝다. 멀지 않다 이거죠. 다 10분 거리, 15분 거리 있다. 그 다음에 뭐 신화월드타운 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런 어떤 변수, 좋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컨셉을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바가지를 써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내 가격에 맞춰서 좋은 위치, 좋은 지역 땅 연결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내 땅은 가격이 제주도 땅은 상승했다 큰데 내 땅은 5년 전에 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도 100만 원이야? 8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도 80만 원이야? 그분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기획부동산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너무 미래에 오를 가격 대비해서 다 주고 샀다. 근데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제주 지역이나 뭐 전국에 있는 뭐 새만금이든 뭐 개발 지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을 할 때는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 관보를 좀 보시고 지정고시, 확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딱 편성돼 버리죠.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을 사는 게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공항 제주 2공항하고 가깝다고 여기 뭐 될 거예요. 앞으로 제주 2공항에 들어선다 하면 여기 뭐가 들어설 겁니다 하면서 뭐 맹지나 길도 1m, 2m 되는 거 뭐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냥 여기 떡 떨어지기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영어 교육교사 가깝다고 맹지다 1m, 2m다. 뭐 사도가 길게 개인 사도가 포함되어 있다. 막연하게 사다고 사요. 그걸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삽니다. 평생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실 때는 컨셉을 잡으시고 제 가격으로 사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셔야 된다. 이 꼭 숙지하시고 제주도는 앞으로 더욱더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보물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주도를 이제 2공항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공 노선이 아주 확장되겠죠.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지, 우리가 말로만 세계적인 관광지지 실제로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가서 다시 제주도로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국제선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또 공항 노선도 늘려야 됩니다. 뭐 현재 있는 공항을 확장을 하든 제주 2공항이 탄생이 되든 어쨌든 제주도는 계속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땅들은 상승을 한다. 그건 뒷박하지 않습니다. 절대 건축이 가능한 땅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겠지 적게 오르겠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이 사시고 건축 가능한 땅을 자기한테 금액과 위치의 목적에 맞도록 사기를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인연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관련됐습니다. 감사합니다.